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올해 고3만 써요. 1, 2학년, 앞으로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올해 고3만 쓰는데 자기소개서 언제부터 쓰나요? 갈수록 자기소개서 안 쓰는 대학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쯤에서 한번 쓰면 됩니다. 너무 자기소개서에 연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뭘 쓰냐? 첫 번째, 간절함. 학생부 종합전형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진동섭이 얘기했는데 간절함이 최고래더라.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뭐 쓰겠어요? 간절함. 내가 얼마나 이 전공을 원하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의 간절함. 1번 간절함, 3번 간절함. 2번 난 착해요. 그렇게 쓴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은 누구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은 어떤 사람이지?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다 읽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이 읽는데 입학사정관한테 주는 말이다. 근데 입학사정관은 모집 단위별로 읽으니까 내가 뭐 컴퓨터공학과 낼 거거든. 그럼 컴퓨터공학과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가 다 비슷하죠. 자기소개서로는 결판이 안 나니 그냥 잘 써라. 성심껏 쓰면 돼. 자기소개서 가지고 북 썼다고 하지 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기소개서 1번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너 공부 뭐 했어? 2번 너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이 잘 돼? 3번 대학이 너 우리 대학 왜 오려고 했어? 되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대학 왜 오려고 했지?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안에 써야 될 것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원 모집 단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의대 가려고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근데 컴퓨터공학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의대는 택도 없대. 근데 컴공 좋을까 말까? 괜찮은 것 같아. 컴퓨터 관심이 있었어. 근데 공부하는 건 생명과학이고 동아리도 생명과학 동아리 했는데 어떡하지? 잘 생각해봐. 앞으로 컴퓨터는 바이오 쪽과 결합을 해서 뭔가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컴퓨터 세계와 바이오를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라고 우겨.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학문은 점점 더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것들과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 경험이 어디하고 결합이 돼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우기세요. 생활기록부를 보고 나는 이 전공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진짜 맞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세요. 비밀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쓰세요. 그 다음에 빨리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마냥 붙들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안 붙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쓸 때 사소한 자꾸 수정에 매달리지 말고 그건 낼 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맞춤법이 안 맞으면 무식해 보여요. 그 다음에 주술 관계가 안 맞으면 어색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서 학생이 검토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한번 읽어봐 주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고치면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면접입니다. 면접 종류는 중요한 게 내가 보는 면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원할 때부터 알아야 돼요. 이 면접이 사실 확인 면접이냐, 생활기록부나 뭐 이런 서류 기반 면접이냐, 아니면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어떤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물어보는 전형이냐. 네가 급식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네 뒤에 있는 학생이 새치기를 했어. 어떤 애가 새치기해서 너 앞에 새치기를 한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후배거든. 그럼 너 어떡할래? 그럼 후배가 그러면 되냐? 법대로 해야지 해서 한 방 때리려다 말았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전형이 있다. 왜냐하면 법대는 그럴지 몰라도 의대는 안 그렇거든요.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막 급하다고 아우성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새치기 했어? 안 돼. 이게 아닌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가상의 상황을 두고 물어보는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다. 이 셋 중에 뭘까요? 의대라면 셋 다 있어요. 셋 다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사실 확인 면접이거나 문제풀이 면접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응시할 면접이 뭔지를 확인해라. 원서 낼 때 이미 확인을 해야 돼요. 원서 낼 때 확인을 해라. 왜냐하면 그 면접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풀이 면접인데 내가 배우지 않은 과목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면접도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학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뭐 인재발굴처에서 유튜브에다가 띄워놓고 있는데, 이제 2023학년도 면접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 올라오면 그때 가서 보고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여기에 보면 영상이, 이거는 면접 영상은 아닌데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면접 보는 학생들의 글이 있어요. 글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는 발표하는 것, 물음에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갈식으로 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면접은 두갈식으로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갈식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대면 면접이 줄어들고요. 비대면 면접을 하는데 보통은 노트북에 많이 합니다. 노트북으로 면접을 합니다. 요즘에 노트북은 다 카메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 앞에서 나오는 화면 지시에 따라서 얘기하고 저장, 제출, 그러면 이제 면접이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렌즈가 크면 어떡하지? 제가 지금 여기서 녹화하는 저를 바라보는 렌즈는 크거든요. 이게 뚜껑이에요. 병 뚜껑, 커피컵, 종이컵에 그 커피 담아줄 때 뚜껑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벽을 보고 연습을 하고, 옆에다가는 녹화기를 두고 웹캠 이런 것들 두고 녹화를 해서 보는 거죠. 핸드폰을 걸어놓고 녹화하고 나는 앞에 있는 컵 뚜껑 보면서 연습하고, 실제로 벽에다 컵 뚜껑을 붙여놓고 2m 떨어져서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요, 나중에 의학생이 뭐 아나운서, 메인 앵커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하는 것이. 하루에 10분만 해라. 면접은 대개 10분 정도 하고요. 길면 15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연습하면 됩니다. 10분 정도라면 질문 2가지, 3가지, 혹은 그날 배운 것에서 질문을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연습, 이런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서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건 마감 시간입니다. 컴퓨터 앞에다가 마감 시간을 붙여놔라. 마감 시간 붙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다른 대학보다 이틀 먼저 마감해버렸어요. 나 연세대학교 원서 써야지. 근데 마감 지났네? 그럼 안 되잖아요. 원서 마감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먼저 난 여기 분명히 반드시 갈 거야 라는 데는 먼저 접수하고 마무리하고, 망설여지는 데는 나중에 하세요. 그 대신 내가 가야 될 대상 대학의 마감 시간은 벽에다 붙이든 컴퓨터 앞에 붙이든 반드시 붙여놓고 또 확인해라. 마감 시간이 되면 초조해집니다. 경쟁률에 현혹이 되거든요. 경쟁률이 낮아, 거기 가야지. 근데요, 금년에 정시에서 연세대학교는 2시까지 경쟁률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2시 지나서 60% 넘는 학생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2시까지 기다렸는데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낮았다고 끝까지 낮은 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자신 없는 애들만 안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안 낸다. 그래서 너무 경쟁률에 어떻게 해서 경쟁률을 보고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결국은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 배치 점수, 이런 거예요. 정시는요, 390점에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395점에서 385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
420점이야. 근데 난 390점 대학에 가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학생이 오면 나가지. 다른 데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감 시간이 됐을 때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상담받은 결과다. 근데 학교에서 상담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의 지원하는 데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마감 직전까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붙으면 다닐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아이가 붙었는데 안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안 다닌다고 해서 엄마가 몰래 넣었어. 근데 붙었는데 애도 넣었대. 엄마 몰래. 이중지원이 됐대요. 뭐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보면 좀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죠. 학교 상담. 학교 상담을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있으니까 뭐 그런데 추천서가 없어지는 바람에 학교 상담을 그냥 상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요. 자기 반 학생이 진짜 한 명이라도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이 되면 애들이 묻거든요. 우리 반 몇 명 붙었어요?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정말 가슴 아파요. 떨어지면. 그리고 자기가 그 선생님이 보내고 싶은 제자는 꼭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괴롭히면 답이 나온다. 잘 모르면 선생님을 괴롭혀라. 일단은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답이 나옵니다. 학교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학하게 된다면 예컨대 내가 우리 동네가 지금 여기 미사인데 미사지구에서 고려대 가는 게 가까워 연세대 가는 게 가까워. 연세대학교는 1학년 때 송도에서 지냈는데 송도는 기숙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2학년부터는 서울로 올 텐데 신촌 갈까 아니면 고려대학교는 좀 더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고대를 갈까? 뭐 이런 것까지 뭐 기숙사는 얼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모든 정보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냐 전문대냐를 고민하게 되는데 대학 나와서도 유턴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경우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8,300명,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다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전문대는 대개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4에서 6등급, 진짜 4에서 6등급이면 대학에서 갈 만한 데가 없는 건 아니고 전문대학도 웬만하면 갈 수가 있고 이런 정도 성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도 4년제보다 좋아 보여서 갔어요. 이런 학생이 있고 특수교육과가 전문성 있어 보여서 나는 지방에 있지만 특수교육과를 갔어요. 4년제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간 거죠. 뭐 보건의료행정학과는 대학에는 없으니까 여기는 전문대지만 갔어요. 이런 학생도 있고 또 뭐 항공 보니까 한서대학교지만 지방에 있지만 항공 쪽으로는 유명해서 갔어요. 소방 분야를 선택하게 됐는데 4년제 대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갔어요. 이렇게 자기가 소신껏 어디인가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전문대를 빼놓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전문대? 그러지 말고 전문대도 수시에 뽑으니까 전문대 설명회에서 좀 더 알 수 있으면 들어보면 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냐 정시냐를 선택하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핵심입니다만 정시는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늘 정시에 미련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정시로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재학생은 졸업생보다 각 영역별로 10점 정도 낮습니다. 국어 평균도 10점 낮고 수학 평균도 10점이 낮아요. 재수생이 10점 높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애가 재수하면 10점 높아질까요? 아닐까요? 원래 10점 높은 애들이 재수를 해서 10점 높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10명이 시험 보면 1명이 성공하고 9명은 그저 그러거나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딱히 뭐가 없는데 그런데 올해 무모하게 재수해야지라고 도전했다가 내년이 돼도 별로 해결 안 될 전망이 있다. 금년에 최선책을 찾아서 가고 내년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대체로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고 치면 6만 명 정도입니다. 한 대학이 4,000명이니까
뭐 15개 대학 요즘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뭐 건동홍 뭐 해가지고 뭐 이대도 있고 뭐 해서 몇몇 개 대학까지 하면 건대 수준까지 한 15개 대학, 그죠? 이 정도 됩니다. 뭐 이화, 숙명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공학인 13개 대학까지 해서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들이 4,000명 조금 안 돼요. 어쨌든 4,000이라고 치면은 6만 명인데 6만 명을 절반 정도 뽑는다고 하면 수시에서 절반, 정시에서 절반을 뽑습니다. 그러면 3만 정도씩 되는데 인문계 절반, 자연계 절반 그러니까 각각 15,000쯤 되잖아요. 그럼 내가 수시에 공대를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15,000등 안에 드나? 내가 전국 15,000등 안에 뭘로 들지? 수능으로 들까? 아니면 내신 성적으로 들까? 종합적으로 내 경쟁력이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이 정시도 그렇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적 분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에서 380 맞았어. 그 전국 몇 등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배치표만 알아요. 380이면 건대 간대. 그럼 배치표가 아는 거죠. 그 배치표를 보는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해서 붙었다면 그 학생은 정시 수능으로 15,000등 안에 든 학생,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학은 정원만큼 뽑는다. 어차피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력을 길러서 뭐든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무리 1년 동안 잘 하시고요.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자료를 가지고 다음 설명회 가셨을 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하고 다른 자리에서 보완하시면서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